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꼭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종적을 감췄던 북한의 전 주 이탈리아 대사 대리가 국내에 체류 중이라는 소식이 확인됐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태용호 의원은 사안 공개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관련 사항 짚어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대사 대리라고 해요. 이 대사 대리면 직급이 우리나라 치면 어느 정도 있습니까? 1등 서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대사보다 좀 낮고 공사보다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고위직이라고는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죠? 좀 차관급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요. 네. 그 급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보다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고위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인물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2017년 9월인데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네. 이탈리아 정부가 북한 대사를, 이탈리아 주재 대사를 추방 조치합니다. 네. 그때 3등 서기관이었거든요. 네. 3등 서기관에서 1등 서기관으로 승진 조치하고 난 다음에 대사 대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네. 대사 대리로 임명이 된 상태에서 3년 정도 근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사 대리로서의 임기가 거의 끝나는 상황이 왔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잠적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작년에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된 거죠. 갑자기 잠적을 했고 예, 잠적을 우리나라에 했고 들어왔다. 잠적하고 난 다음에도 몇 달 뒤에 사실 이 잠적한 사실이 이탈리아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동안의 행적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위직이 왜 들어왔을까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어요. 지금도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 입국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에서야 공식적으로 확인이 네. 된 거거든요. 전해철 정보위원장이 공식적인 확인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탈북 배경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추측을 해보기에는 당시에 이제 북한 제재가 유엔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뭐 해외 호화 사치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달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탈리아 대사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것들,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컸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딸이 함께 같이 이탈리아에서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딸 교육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내부 숙청 대상에 올라서 숙청될 우려 때문에 아마 잠적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추정해 볼 뿐입니다. 추정되는 내용이 막연하게 공식적으로 추정해 볼 확인된 뿐입니다. 내용은 아니고.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망명을 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 사실 그 과정도 전부 다 밝혀진 건 아니에요. 네. 일단 시간 순서로 따져본다면 2018년 11월에 대사관에서 이 부인과 함께 산책을 하러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나왔다가 그대로 바로 지금 실종이 됐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2019년 1월쯤 바로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망명설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때는 한국 얘기는 나오지가 않았었고요. 주로 미국이라든가 제3국 얘기가 거론이 됐습니다. 이 조성길 대사들이가 사개 국어에 능통하다고 하니까 또 외국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3국이 훨씬 더 편할 수 있다라는 추측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런데 이 알고 보니까 2019년 7월에 한국으로 그러니까 유럽 국가, 서방 국가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대사관을 통해서 입국을 한 것으로 그렇게만 알려졌거든요. 주목할 만한 뉴스가 올해 4월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거를 월스트리트 저널이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한 바가 있는데 2018년 11월에 밖으로 나왔을 때 기다리고 있었던 차가 있었다. 그런데 그 차를 운전했던 사람이 자유조선 회원이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자유조선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면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이죠. 암살 직후에 아들인 김한솔 가족을 돌봤다라고 알려진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도움을 준 게 아니냐라는 건데 이것도 확인된 건 아니고요. 올 4월에 마침 그런 보도가 있긴 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지금 정보의 조각이 아주 파편화돼 있어서 정보량이 지금 저희가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대사 대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가까이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로 망명했던 그동안에 북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처조카 이한영 씨,
저서 등을 통해 김 전 위원장의 사치 생활을 고발하던 이 씨는 10여 년간 암살 위협에 시달리다가 결국 북한 공작원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최초의 탈북 외교관인 고영환 전 주 콩고 북한 대사관 1등 서기관 등 90년대 들어서 북한 고위급 인사의 탈북이 본격화됐습니다. 특히 이 주체 사상의 창시자죠. 그렇게 불립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망명은 북한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는 아웅산 테러와 칼기 폭파 사건 등 망명 후 북한 실상 폭로에 앞장섰습니다. 최근에는 태용호 당시 영국 대사관 공사가 가족과 함께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조성길 전 대사대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국내에 들어온 지 1년이 넘어서 이런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건데 늦게 알려진 이유가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이 조성길 대사대리가 한국에 있다라는 것과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게 국회 정보위원장을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일단 조성길 대사대리가 원하지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유를 묻는 것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북한에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인과 함께 처음 대사관을 나왔을 때 함께 나왔기 때문에 네. 남아 있었던 것은 당시 나이로 17살인 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딸이 불과 4일 후에 북한으로 갔다라는 거는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간 걸 놓고도 평양으로 강제 송환된 것이다.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북한으로 갔다. 그러니까 17살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이제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모와는 뜻을 달리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확인이 안 된 거지만 어쨌든 명확한 것은 지금 이 조성길 대사들이 입장에 비춰봤었을 때는 어떤 계기로 딸이 이 북한에 남았든지 간에 그 신변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유가 됐다라고 사실 전해철 의원이 확인을 해준 거죠. 정황상 봐서는 약간 딸과 관련이 된 것 같아요. 네, 딸도 뭐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전해철 의원의 표현상으로는 가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딸도 포함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조성길 대사 가족이 북한에서 외교관 집안이고 초엘리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인도 역시 대사를 지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상류층에서 굉장히 좀 중심적인 인물들이 주로 이제 가족들, 친인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친인척들, 가족들 중심으로 하는 그 사람들한테도 신변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아마 걱정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 조성길 전 대사 대리와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국민의힘의 태영호 의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태영호 의원은 본인도 친분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 사안이 공개된 데에 대해서 우려의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이게 노출됐는지가 저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저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는 할 수 있지만은 또 그 딸이 북한으로 끌려가 있는 그런 아주 특수한 이제 상황. 우리 정부가 이걸 설명한다면 결국은 그가 한국에 와 있다는 것이 사실이 고착되지 않을까요? 이 문제는 가급적으로 공개하지 말고 노출시키지 말고 지난 시기처럼 둬두는 게 본인과 그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자, 이게 정부가 이 사안을 공개를 안 했다라는 것은 뭔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 거잖아요. 일단 뭐 이제 전직이 됐지만 대사대리라고는 직위 자체가 북한에 대해서 고위 직위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 같은 것들이 우리로서는 자산이기도 하지만 또 이 북한으로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은 남북 관계가 상당히 어느 정도 좀 경색돼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평화적인 어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네. 북한이 껄끄러워하는 부분들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우리 정부로서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을 했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이게 확인이 되고 다시 알려지게 됐는지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탈북자들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특히 고위직 같은 경우 신변 보호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존재 자체가 비밀인데 이게 왜 알려졌는지 그 경위도 좀 의아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이전에 공무원 피살 사건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지금 남북 관계가 더 꼬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번 건까지 합쳐지면
남북 관계에 전혀 좋지 않은 그런 기제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조성길 전 대사를 뭐 예를 들면 우리 국정원이 공작을 통해 가지고 회유해서 탈북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탈북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조성길 전 대사가 자의로 먼저 대사관 공간을 떠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제3국이나 아니면은 다른 단체의 보호를 받다가 오히려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 이렇게 보는 게 현재로서는 합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작을 통해서 데려왔으면은 우리 정부의 책임을 북측에서 묻거나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태영호 공사가 탈북했을 때에는 그때는 북측이 보인 반응이 좀 특별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간 것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의 반응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공작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탈북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남북 관계 자체를 훼손하거나 이런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근데 어쨌거나 북한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소식이기 때문에 나쁜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 보이고요.